자, 이게 이제 제가 수시로 얘기 드리는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 또 뭐 새로 들어오고 계속 들어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서 짧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네 종목 시세에만 함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 주체, 개인 외국인 기관 이 투자 주체 각 투자 주체별 성향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을 해서 드리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외국인은 펀더멘털을 중시하고 기관은 모멘텀에 목숨을 걸며 개인 투자자는 오로지 내 종목 시세만 본다. 오로지 내 종목 시세만 본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투자를 하면서 같은 섹터 혹은 같이 되는 종목들을 안 본다 이겁니다. 도무지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테스나 유진테크 원익 IPS를 이 중에 한 종목을 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 원익 IPS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유진테크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장비주의 흐름도 봐야 되는데 오로지 내 것만 보게 되죠. 이런 형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라고 하면 이게 우리 저 먼 옛날 저보다 한참 더 윗줄인 제 아버지 삼촌 형 이 세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이 샤픈 MZ 세대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 한국 증시에는 언제나 공통적인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시세만 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버렸는지 바로 직전에도 지금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도 지금 이 반도체처럼 미친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2차전지 폭주 장세. 2차전지 폭주 장세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종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올라 들어갔죠. 이 에코프로가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미친적으로 올라 들어가면서 에코프로만 그냥 무조건 애플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무조건이야 하는 것처럼 이때는 그냥 덮어놓고 에코프로만 무조건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수급 쏠림이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는 언제나 있었던 얘기니까 뭐 새삼스럽게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면 나만 빼놓고 날아가는 것 같고 지금 오늘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언제나 있었던 거니까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인데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난 500년간의 모든 주식시장의 버블이 다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인 주식 투자해가지고 망한 케이스의 대표 인물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에 아이작 뉴턴 추정 IQ가 190이라 그러던 사람입니다. 만유 인력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았고요. 팔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 들어가고 또 다시 또 미친 듯이 날아갈 때도 또 사고 또 사니까 또 망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실패하는 모든 행동을 다 했던 걸로 유명한 인물이 아이작 뉴턴이죠.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그래서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급이 에코프로만 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이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자 이거 보시죠. 여기서 보시죠. 자, 이게 당시에 2차 전지의 대표 종목들 주가 흐름입니다. 즉 에코프로가 마지막 랠리를 보면서 이렇게 날아갈 때 같은 경우에 LNF 이미 주가가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고 있었고요. 2차 전지 전체 대표주인 LG 엔솔의 경우도 이미 그 전에 주가가 눌려들어가지고 빌빌거리면서 실실 내려오고 있었죠. 자, 얘네들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으나 에코프로 BM이 오르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도 올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자 다른 이유 때문에 내린다고 치고 올라가는 쪽으로 잡아 들어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에코프로는 뭐 하는 회사죠? 에코프로 BM의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그래서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업종도 금융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에코프로 금융업종입니다. 예. 2차 전지 업종이 아니라 금융업종으로 에코프로는 금융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에코프로 BM하고 달라요. 코스닥 150 금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핵심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의 경우
에코프로에는 전기전자 2차전지 쪽이죠. 그런데 에코프로는 지주사라. 이걸 지금 상황으로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라고 하면, 자, 다른 종목들 내려가는 건 다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드는 건 2차전지로 돈을 많이 벌어줄 것이다. 지주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핵심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게 하이닉스와 SK 스퀘어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SK 스퀘어는 왜 올라가죠?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지주사잖아요.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결국에 스퀘어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이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그랬죠. 오히려 지금 SK 스퀘어가 하이닉스보다 더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SK 스퀘어가 상승률이 하이닉스 밑으로 들어가 있던 날은 다 합쳐가지고 5일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SK 스퀘어가 더 위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상법 개정안 모멘텀 가지고 올라 들어왔던 몫이 있어서 스퀘어가 하이닉스보다 더 아래쪽에 들어가 있었던 적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가격 들으면서 이게 하이닉스의 300만 원이 에코프로 SK 스퀘어 200만 원하고 똑같은 라인으로 겹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300만 원을 못 넘어갔는데 스퀘어는 200만 원 확 넘어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내릴 때 같은 경우도 쭉 밀렸다 이러면서 또 두들겨 맞을 때 더 많이 두들겨 맞았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이닉스가 주가가 연락에 깨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연락에 깨지고 있는데 SK 스퀘어는 나만 혼자 계속 올라 들어가는 거다. 이거 올라 들어가는 걸 보고 그래서 SK 스퀘어만 몰입이 돼가지고 에코프로에만 몰아서 이게 나머지 종목이 다 이렇게 심지어는 다른 종목 다 빼고요. 다 그렇다고 치고 핵심 자회사엔 결국에 에코프로 BM이 좋아가지고 올라간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깨지는데도 이제 나머지 다 빼고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이닉스하고 스퀘어하고 똑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이제 들어가서 보세요. 저쪽에 2023년도 고가. 자,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벌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안 내려가고 쌍바닥 잡고 깎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죠. 그러면 요게 이제 다른 쪽하고 전혀 아무런 관련 섹터 없이 나만 혼자 따로는 완전 개별 형태로 가는 종목이다 라고 하면 이건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위에 들어가니까 밑에 있는 놈이 올라 들어오는 겁니다. 밑에 있는 놈이 올라올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있죠. 혹은 위에 있는 놈이 내려올 수도 있고 밑에 있는 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고 보여드린 것처럼 2차전지에 다른 종목들이 다 이미 깨져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이제 이때의 차트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났었냐라고 하면 2023년 여기 고점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 여기에 자 58만 4천원 찍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거래일 이후에는 이게 33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58만 4천에서 33만원 25만원 가까이 내리죠. 25만원 40%예요. 40% 고가 대비로 단 10거래일 동안에 40%나 폭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투자자들은 당시에 3년 전에 에코프로 투자자들이 무슨 짓을 벌였냐라고 하면 무조건 간다 이거야. 이렇게 좋은 종목이 안 갈 수가 있냐. 무조건 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고가에서 두들겨 맞긴 했는데 자, 똑같이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됐죠. 20만원 30만원에서 20만원까지 33% 내리고요. 저쪽보다 훨씬 더 안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 줄기에서 오히려 더 올라버리죠. 이렇게 올라 들어가서 이제 여기 저점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 7월 26일이었고 한 달 후 가격으로 보죠. 정확하게. 자, 7월 26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8월 여기로 봐야겠네요. 한 달 후. 한 달 후에 그러면 지금 25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에서 25만 원, 5만 원 내렸습니다. 그래서 17% 정도, 17% 안 되죠.
고점 대비 16%딱 요거만 떼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가의 대음봉 요거만 떼주고는 이 위치까지 지금 다 올라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주사야. 이게 지주사인데 지금 자회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즉 하이닉스가 280만 닉스인 하이닉스가 주가가 계속 내려가서, 자 이제 비교 방식으로 계속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날,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요 날이죠. 자, 요 날 보면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 종가 34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40%의 하락이죠. 자, 하이닉스 자 이제 280만, 지금 300만 닉스 잡고 이제 200 현재 가격으로 잡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 280만 닉스에서 아까 아침에 280만 닉스였었죠. 지금 거기 상태에서 280만 원에서 40% 계산하게 되면 지금 110만 원 정도죠.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160만 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160만 원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스퀘어는 저 위쪽에 180만 원에서 놀고 있다. 170만 원에서 놀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러고들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역사상 모든 이 랠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다 이랬어요. 다 내 종목만 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히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에코프로가 왜 올라갔냐 이거야. 2차전지 업황이 좋아 보여서, 2차전지 업황이 좋고 핵심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좋아 보여서, 그래서 에코프로가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급 쏠림까지 나오면서 미친듯이 올라 들어갔죠. 그런데 2차전지가 줄줄이 다 꺾여 내려가고 핵심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 내려간다 이거 지금 상황으로 친다 그러면 반도체가 업황이 꺾였어. 반도체가 업황이 꺾이고 삼성전자가 쭉 내려가고 반도체 장비주도 쫙쫙쫙쫙 다 빠지고요. 삼성전자도 쭉쭉쭉 빠지는 거야.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맨 위쪽에서 버티고 있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 쫙쫙쫙 빠져가서 40% 빠졌어. 이렇게 빠져 있는데 스퀘어만 나만 혼자 그리고 위쪽에서 고공에서 놀아.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 SK 스퀘어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데 좋아. 그리고 SK 스퀘어만 계속 산다 이거야. 안 보나 보나만 아닙니까? 그 결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종목만 보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허구한 날 종목 분석해 드리면서 이게 같은 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비교를 해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 있는 거 사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서로 반대로 도는 종목들 같은 경우 디커플링 된 거 제가 자빠지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올라올 겁니다. 파마리서치와 LNC바이오, 한스바이오,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 DI와 유니테스다 수도 없죠. 디커플링, 그러니까 서로 데칼코머니로 도는 종목들, NC소프트와 시프트업 수도 없죠. 이거 괜히 보여드리겠냐 이거야. 요런 데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같이 가는 종목들, 테스 증착장비 분석해드릴만 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테스, 유진테크, IPS, 원익 IPS까지 괜히 그러고 있겠냐고. 그리고 그 뒤에 그래서 PSK, VM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비교해드리지 않습니까? 시각장비하고 증착장비하고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똑같아요. 수혜받는 거 똑같이 수혜받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설비투자 수혜받는 거. 그런데 증착은 30배가 있는데 시가은 왜 20배에서 놀고 있어야 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테스 원익 IPS는 38배에 들어가 있는데, 테스가 원익 IPS에 비해서 뭐가 뒤진다고 테스는 20배에서 쳐놀고 있어야 되냐고.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 저평가입니다. 그러면 저평가요. 저평가라고 해서 내내 틈만 나면, 그래서 이제 테스가 쫙 올려 들어갔다 이제 잠깐 쉬어 들어가는 국면 들어갈 때마다 지금 사시면 됩니다. 얘 테스가 얼마나 좋은 종목이고 이게 얼마나 싼 종목이냐면,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거. 다시 가서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내 종목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봐야 종목을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 VM하고 여기서도 이제 또 보여드렸죠. 이제 또 다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자 지금 이렇게 올라 들어가서 테스 이렇게 올라 들어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작년 11월 달 뭐 12월 이제 초반에 이제 저점에 12월 9일이 저점이니까 뭐 상태에서 본다면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위가 앞에서 위에 붙어 있고 테스는 상대적으로 접해. 이래도 아직도 테스가 이거 따라가려면 좀 더 가야 돼요. 아직도 더 가야 돼요. 밸류에이션.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얘네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전공 장비의 핵심 장비는 시각과 증착이 똑같은 건데 증착 저렇게 해서 증착이 올라 들어가는데 그 이유까지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 다 드렸잖아요. 자, 이런데 PSK와 VM 같은 경우에는 한참 더 낮잖아요. 한참 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조합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 들었죠? 이런 조합으로. 최근엔 조합이 그래서 서로 완전히 형제가 갈라졌어. 그러니까 테스와 PSK와 VM이 같은 형제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테스 올라 들어가고 PSK 그냥 치고 날라버리고 VM 날라오고 얘네는 뒤에서 따라오더라고요. 요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종목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에서 원익 앞에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얘네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그래서 이미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여기 같은 경우 그래서 ISC 같은 종목들, 이 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못 가는 이유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종목만 보고 있으면 아니 반도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ISC는 왜 못 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몰빵 인생 뭐 있냐 한방 걸자.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수익 나냐고. 안 나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내 종목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제대로들 들어가라고 제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찾아가지고 비교해 드리잖아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비교해 드리는데 계속 그렇게 내 종목만 들어가가지고 죽 쓰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답답하고 그러고 있으면 제 가슴이 옹졸해집니다. 짜증 제대로 나죠.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 맨날 거기 들어가지고 그거만 붙들고 그러고 앉아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까지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다 이게 움직이는 것까지 이렇게 다 비교해가지고 지금은 테스와 PSK와 VM이 같이 놉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세 종목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이렇게 들고 움직이는 이유는 저평가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까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다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저쪽하고 다르다라고 다 알려드렸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반짝하면 테스, VM, PSK. 그리고 저 차라리 이쪽 종목보다 저 후발인 K시텍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그런 것까지 얘기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안에서도 이 오르고이 같은 경우 이걸 저만 알고 있겠냐 이거야. 이게 저만 아는 비기일 것 같습니까? 이게 뻔히 달려진 이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저만 아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만 모르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시면 그럼 여러분들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쫙쫙 다 잡아드리잖아요. 자, 전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르고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